손흥민의 LAFC가 이제 휴스턴 다이나모와 원정 경기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MLS 첫 원정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LAFC는 이제 그 공식 대회 시작부터 3연승을 달리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이번 상대인 휴스턴 다이나모는 어떤 팀인지, 상대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볼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LAFC랑 인터마이애미 경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MLS 360에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LAFC의 경기력과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요. 진행자인 케빈 이건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손흥민이 이끄는 LAFC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마이애미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LAFC의 경기력이 더 인상적이었냐? 아니면은 마이애미의 경기력이 더 실망스러웠냐? 어느 쪽이 더 눈에 띄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가 나는 LAFC가 더 인상적이었다. 이번 시즌 LAFC에서 보고 싶었던 한 가지는 볼을 더 잘 다루는 팀이 되는 거였는데 경기 내내 그런 스타일이 유지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경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지만은 예전의 지난 시즌까지의 LAFC는 리드를 잡고 있으면은 다소 지루해졌다. 뒤로 물러나서 박스 안을 지키는 데 집중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경기 운영 능력이 보였고 후반 빌드업이 인상적이었다. 요리스부터 시작해서 침착하게 전개했고 아이디어도 있었다. 델가도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작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 원터치로 방향을 전환했고 손흥민도 미들 구역으로 내려가 연계에 가담했다. 팀의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느껴졌다라고 한 건데 실제 그 델가도가 주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쭉 끌고 올라가가지고 패스 준 장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눈에 띈 거는 벤치에 있던 도스 산토스 감독 모습이었다. 벤치에서 제스처나 에너지를 보면 선수단이 완전히 믿고 따르는 듯 했다. 경기 후 선수들이 다가가는 모습에서도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사샤 클라스탄도 경기 끝나고 나서 그 LAFC 라커룸에서 몇몇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수들이 도스 산토스를 좋아하더라. 프리시즌 동안 보여준 리더십과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이전과는 다른 LAFC를 보게 될 것 같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카일 나는 솔직히 인터마이애미가 더 실망스러웠다.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 대형 영입을 통해 베르테라메를 최전방에 세웠지만 그의 이름조차, 그러니까 베르테라메의 이름을 부를 일 자체가 없었다. 메시도 거의 볼을 잡지 못했고 벤치에서 나온 수아레스도 영향력이 없었다. LAFC의 경기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디펜딩 MLS컵 챔피언이라면 그리고 그런 연봉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선 안 된다. 꿈을 꾸는 자유가 구단의 모토라면은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이 어쨌건 LAFC가 75,000여 관중 앞에서 설득력 있는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2라운드 경기 일정들이 잡혔습니다. 사실 2라운드에서는 조금 주목받는 경기가 일단 레알 솔트레이크랑 시애틀 경기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서해안 더비 쪽이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랑 토론토, 이건 캐나다 더비여서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이제 올랜도 시티랑 인터 마이애미, 이것도 더비죠. 이건 플로리다 더비.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시즌 초반 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잡힌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LAFC는 휴스턴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휴스턴은 어떤 팀인가? 휴스턴은 2006년부터 MLS에서 뛰고 있습니다. MLS에서 가장 오래된 팀 중에 하나예요. MLS가 처음 시작한 게 1996년이었고 그때 이제 10개 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휴스턴이 13번째인가 14번째 팀이에요. 그 정도로 창단, LAFC는 신생팀인 반면에 휴스턴은 나름 역사가 있는 팀인데 그러면서 사실 초반에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올렸죠. 첫 4시즌 동안 서부지구,
5위, 3위, 2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휴스턴 다이나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과 창단연도에 MLS컵 우승했고 그 다음에 또 MLS컵 우승하고 2년 연속. 그리고 이제 2018년에 US 오픈컵 우승했고 2023년에 US 오픈컵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US 오픈컵 우승팀이 LAFC였죠. 근데 휴스턴은 최근은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긴 해요. 지난 시즌 12위로 막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죠. 그래도 벤 올슨 감독 체제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괜찮은 성적을 올렸고 그러면서 US 오픈컵 우승도 했었고 US 오픈컵 우승은 2018년에 한 거지만요. 2023년에도 했으니까 미국 지도요? 휴스턴은 중부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부 팀들이 그것도 불리해요. 동부의 팀들이 많아요. 동부의 팀들이 많아서 중부에 있는 댈러스 그리고 뭐 캔사스시티 그리고 또 이제 뭐 휴스턴 이런 팀들이 다 서부로 와 있어요. 그런 팀들 그냥 동부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중부 지구가 생겨야 돼요. 실제 MLS가 3년 뒤부터인가? 2년 뒤부터인가? 세개 지부로 나눌 4개 지부로 나눌 계획이래요. 4개 지부인가? 이렇게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스턴 동부팀 아닙니다. 서부팀이에요. 휴스턴 서부팀인데 근데 동부에 조금 더 가깝죠. 중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휴스턴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영입을 잘한 팀이에요. 실제 그 덱스 맥카시라고 이제 그 MLS 해설위원이거든요. 이 사람 이제 MLS 360에도 되게 많이 나온 사람인데 오프시즌 승자 5개 팀 올린 건데 인터 마이애미, LA 갤럭시, 휴스턴 다이나모, 오스틴,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이렇게 5팀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요. 휴스턴 다이나모의 이번 오프시즌 행보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마테우시 보구시, 길레르메, 할테르, 부자트, 그리고 엑토르 에레라까지 검증된 우승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자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실제 다 우승 경력들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각자의 리그들에서. 그리고 여기에 프랑코 네그리와 닉 마르카니치 같은 뎁스 자원까지 더해지며 스쿼드 개편은 탄탄하게 이루어졌다. 보구시는 전성기에 접어든 MLS에서 이미 검증된 공격 자원이다. 바로 LAFC 출신이죠. 길레르메는 브라질의 산토스를 비롯해 어느 팀에서든 꾸준히 득점을 기록해온 선수다. 할테르는 브라질 내 여러 빅클럽에서 경험을 쌓은 수비수로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휴스턴의 수비 라인을 안정시킬 카드로 평가된다. 실제 할테르는 보타포고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부자트는 아르헨티나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낸 뒤 중원 후방에 합류해 잭 맥글린과 시너지를 낼 자원이다. 에레라는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계산이 서는 자원이며 동기부여 역시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구단 사장인 팻 온스테인은 지난 시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전력 개편에 나섰다. 휴스턴은 지나치게 기복이 심했다. 그러나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더불어 맥글린, 링그르, 에세키에 폰세, 넬손 퀴뉴네스, 로렌스 엔날리 등 기존 자원들까지 감안하면 팀의 판도를 바꿀 엑스팩터가 충분하다. 이제 관건은 수비 안정화다. 만약 휴스턴이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할테르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휴스턴은 본격적으로 상위권 경쟁팀으로 거론될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MLS에서 뭐 그 프리뷰도 올렸었는데요. 프리뷰에서 역시 이제 휴스턴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 팀이라고 평가를 한 거죠. 영입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구시랑 길레르메 영입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공격을 강화할 선수다. 그러면서 벤 올슨 감독, 그 US 오픈컵 우승을 이끌었잖아요. 2023년에. 근데 이 감독이 이번 스쿼드를 두고 15년이 넘는 지도자 경력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팀 중 하나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구시는 크루스 아슬에서 $10,000,000에 영입한 선수, 폴란드 국가대표, LAFC에서 MLS 무대 검증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트 같은 경우는 벨레스 사르스필드, 아르헨티나에서 나름 강호죠.
이 팀을 이끌고 트래블을 달성한 주장 출신 미드필더, 중원의 안정감과 리더십을 더한다. 그리고 길레르메, 세리에A에서 DP로 영입된 베테랑 윙어, 429경기 95골 44도움을 기록한 꾸준한 생산성을 자랑한다. 그리고 할테르, 브라질 세리에A 보타포구에서 합류한 수비 자원, 그리고 비토리아에서 주장으로 활약했다. 장기적인 수비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리고 에레라, 전 멕시코 국가대표 미드필더. 뭐 에레라야 너무 유명하죠. 포르투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던 선수죠. 2025 시즌 리가 MX 챔피언 톨로카에서 뛴 뒤 자유계약으로 복귀했다. MLS 올스타 2회 선정, MLS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휴스턴에서예요. 에레라도 휴스턴 복귀거든요. 이제 주요 이탈 뭐 해가지고 이탈한 선수들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주요 이탈한 선수가 있나 싶긴 해요. 레인스만 좀 잘했던 선수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했던 선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인스만 조금 핵심 자원 중에 떠난 거고 나머지는 도리어 영입만 된 거니까 되게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난 시즌 워낙 성적이 좋지 못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상 순위는 되게 이 폭이 커요. 해설위원들마다 막 14위, 14위, 15위, 14위, 11위, 12위 이렇게 예상한 해설위원도 있고 7위, 7위, 4위, 9위, 8위, 7위, 8위, 8위 이렇게 예상한 해설위원도 있고 이게 왜냐면은 지난 시즌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 겨울에 영입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해설위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 뭐 개막전에서 동부의 강호라고 할 수 있죠. 시카고 파이어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복병이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휴스턴이 승리를 거둔 거죠. 예. 특히 영입생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부자트랑 할터도 괜찮았고 길레르메가 멀티골 넣고 그리고 보구시도 길레르메의 두 번째 골에 있어서의 기점 역할을 담당하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뭐 LAFC는 현재 서부지구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샌디에고가 몬트리올한테 5대0 대승 거둬서 몬트리올 약팀 만나서 대승 거뒀죠. 그리고 휴스턴은 현재 골득실로 공동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워랭킹에서는 LAFC가 1위고 인터마이애미가 2위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미 LAFC가 1위 탈환했다는 얘기했잖아요. 휴스턴이 9위로 올라왔습니다. 휴스턴은 원래 16위였거든요. 시작 시점에는 파워랭킹. 근데 7계단이나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길레르메의 데뷔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휴스턴의 길레르메는 11분 동안 두 골을 몰아치며 시카고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이끌었다. 그는 시카고의 센터백들보다 한 수 위의 스피드를 과시했고 맥글린 역시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다. 길레르메의 활약에 더해 휴스턴은 시카고의 슈팅을 단 6개, 기대 득점 0.7골로 묶으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입증했다. 시즌 출발로서는 휴스턴의 거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저도 경기를 봤는데 일단 맥글린의 패스 공급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요. 이 선수가 패스 공급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길레르메도 약간 부안가 느낌 났어요. 그래서 이 선수 정말 잘하면은 다른 팀에서의 부안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 선수의 속도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저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서 이제 뭐 MLS 데뷔 11분 만에 11골, 11분 만에 2골. 뭐 그러면 길레르메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이 휴스턴 다이나모가 새로운 스타를 찾은 것일까? 이게 MLS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길레르메의 영웅적인 휴스턴 다이나모 데뷔해가지고 휴스턴이 새로운 스타를 찾은 것일까? 적어도 MLS 개막 주말만 놓고 보면 길레르메는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리에 A 소속 산토스에서 2026 시즌을 앞두고 합류한
지정 선수인 그는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시카고 파이어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휴스턴이 오프시즌 동안 단행한 여러 굵직한 영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길레르메는 단숨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67분과 78분, 11분 사이 두 차례 골망을 흔들며 원정팀의 선제골을 지원했다. 벤 올슨 감독은 그는 오랫동안 수준 높은 리그에서 뛰며 훌륭한 선수들과 경쟁해온 선수라며 베테랑 공격수를 치켜세웠다. 그는 이미 이런 역할에 익숙하다. 캄페오나투 파울리스타에서 2025 시즌 10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2025 캄페오나투 세리에 A에서는 산투스의 강등을 막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활약은 과거팀 동료였던 네이마르의 공개적인 찬사로도 이어졌다. 네이마르는 길레르메의 MLS 이적 시정 SNS에 작별 인사를 남기며 그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슨 감독은 그가 박스투박스 구간과 파이널 서드에서 보여주는 퀄리티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런 장면이 더 나오길 기대한다.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되게 많이 폭넓게 움직이고 빠르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속도감이랑 그 폭넓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안가 느낌이 났던 거였고요. 부안가도 약간 그렇다 보니까 LAFC가 휴스턴 원정에서 약해요. 유난히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2019년 이후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길레르메가 이제 이적했을 때 네이마르가 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2025년에 너와 함께한 순간들은 내게 큰 기쁨이었어.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모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일인 축구를 마음 편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위해 보여준 모든 노력에 고맙다. 우리는 항상 함께다.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로 올렸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MLS에서 1라운드 최고의 데뷔를 보인 선수들을 선정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당연히 길레르메랑 유스타키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레르메의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유스타키오에 대해서는 유스타키오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인터 마이애미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그 인터 마이애미를 묶었고 부안가와 손흥민 등 공격진이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놀라운 일 아니다. 유스타키오는 캐나다 대표팀 그리고 포르투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 LAFC가 그를 2026년 피파 월드컵까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데려온 건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MLS에서 베스트 11, 1라운드 베스트 11 선정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부안가랑 길레르메가 둘 다 있는 거죠. 그 유스타키오도 뽑혔고요. 손민 선수는 아쉽게 안 뽑혔습니다. 동료들이 골만 좀 도움만 조금 더 마무리해줬으면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길레르메가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선수가 맥글린이 있다고 했잖아요. 맥글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조금 소개했던 기사 내용인 건데요. 그러니까 1라운드를 통해서 주목해볼 부분들 해가지고 LAFC가 우승에 대한 선언을 했다. 그런 승리였다. 이런 게 있었고 월드컵 레이더에 포착되다라는 파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대표팀 월드컵 레이더에 포착될 만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소개를 한 거거든요. 이 파트가. 그래서 신시내티 센터백인 마일스 로빈스, 그리고 또 이제 휴스턴의 잭 맥글린,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표팀, 미국만이 아닌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의 대표팀, 페타르무사도 멀티골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뽑힌 건데, 그래서 이제 잭 맥글린에 대해서는 휴스턴 다이나모의 2대1 역전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길레르메의 첫 골을 어시스트하는 정교한 스루패스를 찔러 넣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의 패스는 퀸스 출신 유망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전개 능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러한 플레이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올 여름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대표팀 승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올 시즌 더 많은 재능 있는 자원들이 주변에 포진한 가운데 맥글린의 존재는 휴스턴을 한층 더 흥미로운 팀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MLS가 라운드 베스트 11 올라가는 게 은근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프리미어 리그는 20개 팀에서 뽑잖아요. MLS는 30개 팀이어서 저 이거 그래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두 골 넣어도 뽑히기 힘들어요. 해트트릭한 선수도 많이 나오면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이제 2022 10명의 뉴커머 이런 기사 올라온 거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뉴커머에 길레르메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길레르메에 대한 내용은 보면은 네이마르급의 아이콘이 MLS 이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기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면서 주목할 점은 당시 산토스 주장은 네이마르가 아닌 길레르메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즌 46경기에서 14골 9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잔류를 이끈 핵심 자원이었다. 그렇게 평가. 그리고 심지어 뉴욕 레드불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첫 출발을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예. 근데 개막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선수, 바로 마테우시 보구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익숙한 얼굴인데 새로운 2026년 11명의 선수. 여기에 이제 마테우시 보구시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휴스턴의 겨울의 영입 행보는 보구시 영입으로 정점을 찍었다. 과거 LAFC에서 활약했던 그는 크루스 알술에서 약 $10,000,000의 이적료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00,000면은 MLS에서 상당히 거액이죠.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 이적료인데 $2,600,000,000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이적료가 $1,500,000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거액을 들여서 영입한 건데요. 그러면서 2025년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 멤버인 보구시는 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쐐기골을 터뜨리며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그는 2023년부터 2024 시즌 LAFC에서 90경기 24골을 기록하며 MLS를 대표하는 차세대 공격 자원으로 떠올랐고 이는 폴란드 성인 대표팀 발탁으로도 이어졌다 라고 한 건데요. 보구시 아직 24살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죠. 어린 선수에 가까운데요. 예, 그런데 원래 이 선수가 그가 폴란드에 있다가 리즈 유나이티드로 갔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리즈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리즈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서 임대를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비자로만 임대를 여러 번 갔죠. 특히 그랬다가 결국 LAFC로 100만 유로에 이적하면서 그러면서 LAFC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크루스아스를 거쳐서 휴스턴으로 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보구시 같은 경우는 LAFC에서 뛰었을 때 기록인 건데 데뷔 시즌은 좀 고전을 했어요.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MLS에서 28경기 나와서 3골 4도움이었던 거였는데 하지만은 2년차 때 완전히 터졌죠. 2년차 때 리그스컵에서도 3골 2도움, US 오픈컵에서는 5경기 1골 1도움, 그리고 우승했고요. US 오픈컵에서 MLS에서 32경기 15골 6도움, 그리고 MLS컵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4경기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휴스턴 다이나모와 LAFC의 MLS 시즌 프리뷰 경기 이제 LAFC에서 올라온 건데요. 2026 시즌을 전대회 3연승으로 출발한 LAFC가 휴스턴 다이나모 원정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LAFC는 지난 시즌 보여준 원정 경기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LAFC는 2025 시즌 4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정규리그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최소 승점 1점 확보를 기록했으며 이는 당시 MLS 최장 원정 무패 기록이었다.
그러면서 2026 시즌 들어 LAFC는 전대회 첫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구단 역사상 개막 3연승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3년 당시 LAFC는 포틀랜드 팀버스, 알라우에렌세, 그러고 보니 이번에도 알라우에렌세랑 챔피언스컵에서 붙죠.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3경기에서 10득점 2실점을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LAFC가 첫 3경기에서 6골, 3골, 1골 10골이 실점이네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휴스턴 원정은 12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의 마지막 일정이다. 시즌 초반 빡빡한 일정 속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은 지난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이 승리로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도스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어느 시점에서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가 열심히 뛰었지만 변화가 많다 보니 시너지와 세부적인 움직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일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건 긍정적이었다. 토요일 휴스턴 원정에는 최상의 전력으로 나서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3전 전승, 온두라스 원정 인터마이애미와 빅매치, 10득점 1실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로테이션까지 모든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제 휴스턴전을 준비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따로 파트를 뽑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텍사스에서 2차례 경기에 나섰다. 댈러스 원정에서 데뷔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 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바로 프리킥 골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스틴에서 열린 MLS컵 플레이오프 경기에도 출전했다. 손흥민은 2경기 모두 전반 22분 이내에 득점했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도움도 추가했다. 당시 2경기는 모두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다. 여기서 이제 2경기 모두 전반 22분 이내에 득점했다는 거는 하나는 댈러스 원정이고 하나는 오스틴 원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2경기는 모두 무덥고 습한 날씨에서 치러졌다. 이번 토요일 휴스턴의 예보는 화씨 60에서 70도, 15에서 21도 정도로 뜨네요. 어쨌건 그러니까 날씨는 선선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습도는 높고요. 85%면요. 레알 에스파냐구의 경기에서 여유 있는 스코어에도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워 45분을 소화하게 했다. 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스산토스 감독은 리듬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다. 손흥민은 완벽한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도 좀 있었다라고 하죠. 그간 통증이 좀 있었다라고 하죠. 부상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프리시즌에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보니까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손흥민과 부안가 모두에게 45분 출전 후 하프타임에 교체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선수들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휴스턴 다이나모 전력 분석해가지고 휴스턴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비시즌 동안 적극적인 보강에 나섰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LAFC 핵심 자원이었던 보구시를 데려왔다. 보구시는 LAFC에서 공식전 20골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2024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구시는 시카고 파이어와의 휴스턴 데뷔전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경기 초반 실수로 실점의 비밀을 제공했지만은 팀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결정적인 패스를 기록하며 2대1 승리에 기여했다. 또 다른 주요 영입인 길레르메는 멀티골 넣으면서 MLS 2주의 팀에 선정됐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LAFC 현재 상황, 그래서 LAFC는 기록적인 관중 앞에서 인터마이애미를 제압했고 레알 에스파냐 상대로 7대1 합산 스코어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3경기 총 195분을 소화하며 1골 4도움을 기록했고 부안가는 217분 동안 4골 2도움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선수는 지난해 3년 반 동안 함께 뛰며
25골 8도움을 합작한 바 있다. 그리고 탑8이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애미전과 레알 에스파냐 2차전 모두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13개월 전 댈러스에서 이적한 이후 화요일 1대0 승리 경기에서 LAFC 데뷔 첫 골을 기록했다. 도스산토스 감독은 프리시즌 초반 탑8는 선발 멤버에 포함된 게 아니었다. 다양한 실험을 했지만 조끼를 입지 못한 그 주전조 얘기인 거거든요. 주전조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의 태도는 훌륭했다. 오늘 득점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시즌 출발이 매우 좋다. 우리가 요구하는 많은 부분을 잘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 전적이 나오는 건데,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MLS에서는 7승 5무 5패입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7승 5무 그러니까 6승 5무 5패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서부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2대0 승리가 포함된 거거든요. 플레이오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6승 5무 5패로 팽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US 오픈컵에서 승리한 건 있긴 해요. LAFC가 또 휴스턴 상대로. 다만 LAFC는 2019년 7월 12일 이후 휴스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휴스턴은 홈에서 LAFC를 2대1로 꺾었고, 이는 LAFC가 이후 6개월간 이어간 원정 무패 행진전 마지막 원정 패배였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2018년 8월 8일에 열린 US 오픈컵 준결승에서는 휴스턴이 3대3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승리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3년간 MLS 최다 득점자인 부안가가 서부 컨퍼런스 팀 가운데 유일하게 휴스턴 상대로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부안가가 부진한 게 LAFC가 휴스턴 다이나모 상대로 생각보단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LAFC 오고 나서는 LAFC가 항상 강자였고 휴스턴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양 팀의 그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요, 이 노란 박스가 이제 그 원정인 거거든요. 휴스턴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게 이제 2019년 이때였죠. 이때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에도 1무랑 승부차기 끝에 패였고, 그 이후에도 무승부, 패, 무승부, 패입니다. 2무 4패인 거죠. 휴스턴 원정에선 2무 3패인 거죠. 그 정도로 휴스턴 원정에서는 좀 약했습니다. 이게 그 휴스턴 원정 성적인 거거든요. 휴스턴 원정에서는 휴스턴이 홈에서는 LAFC 상대로 4승 3무 1패인 거예요. 제가 그래프 만들다가 잘못 패치했네요. 이게 이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LAFC가 승리하려면 해가지고 이제 그 후반 교체카드 운영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2주간 많은 경기를 소화한 데다 원정과 더운 날씨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수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현재 스쿼드는 2022년 MLS컵 우승 당시 이후 가장 두터운 전력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 시즌 초반 도스산토스 감독은 후반 45분 동안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수를 교체하며 경기 운영 능력을 입증해 왔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휴스턴이 승리하려면 해가지고 보구시, 길레르메, 맥글린 이 3인방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세 명이 지난 경기에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기존 자원인 미드필더 린드르, 그리고 공격수 폰세까지 더해지면 휴스턴이 공격진은 충분한 파괴력을 갖춘다. 이들이 토요일 밤 몇 차례 결정적인 마무리에 성공한다면 휴스턴의 LAFC 상대 홈 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 라인업인 건데요. LAFC는 인터 마이애미전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휴스턴도 개막전 라인업과 크게 그대로인데요. 왜냐면은 여기 원래 퀴뇨네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물론 뭐 LAFC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휴스턴 원정에서 항상 약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휴스턴 상대로 고전했던 거는 맞긴 하지만은 나 손흥민이 오기 이전이었잖아죠. 손흥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어쨌건 간에 휴스턴이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도 잘했고, 그리고 수비적인 접근법을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공격은 맥글린과 길레르메랑 보구시랑 폰세 이렇게 4명한테 조금 의존하는 경향성이 크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인터 마이애미처럼. 그러니까 유스타키오랑 델가도랑 틸만이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포켓 사이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안가랑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최근의 폼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그러면 저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상성은 휴스턴한테 약한 편이긴 했지만은 이 경기 LAFC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만 이게 만약에 선발 카드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교체 카드에서는 의외로 휴스턴이 앞설 수도 있어요. LAFC도 물론 교체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한데, 휴스턴이 사실 스타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명성이 높은 선수는 벤치에 더 많아요. 엑토르 에레라라던가 사마세크라던가 린드루도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계속 뛰던 선수였거든요. 체코 대표팀 공격형 미드필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휴스턴은 실리적인 선수들은 선발조에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과거에 명성 있는 선수들을 벤치 자원으로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짧은 순간 동안에도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발 카드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LAFC가 휴스턴 원정에서 상당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오긴 했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LAFC의 지긋지긋한 휴스턴 원정 징크스를 깨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